북한에 대해서 뭔가를 강하게 경고하고 선을 넘지 말라고 하는 것보다 대한민국을 향해서 뭔가 경고를 하고 선을 넘지 말라 그러는 내용이 훨씬 더 비중 있게 담긴 게 아닌가 싶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NPT 체제 안에 머물러라. 그거 약속해라. 그걸 재확인한다. 보수 진영 내에서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되고 북한이 핵 도발이 빈번해지니까 나왔던 얘기가 자체 핵무장을 하든지 핵 공유를 하든지 나토식으로 아니면은 전략 자산을 상시 배치하자. 이 세 가지 요구를 했는데 세 가지 요구가 하나도 지금 관철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 넘지 마라고 경고한 것이다. 그동안 민주당 혹은 진보 진영에서 주장했던 내용들은 사실상 핵무장하지 말라는 것 아닌가요? 이런 주장들을 하게 되면 뭔가 비난을 위한 비난을 쏟아내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 아닌가 아니죠.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죠. 조금만 들어보시죠. 핵무장을 하자는 게 아니고 대화고 평화를 위한 구체적인 보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은 하나도 안 담겨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5박 7일간의 숨가쁜 일정이 끝이 났는데요. 오늘 네 분과 함께도 이 미국 국빈 방문 이야기를 빠뜨리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이용호 의원은요, 이 한미 정상회담 만점 주셨고요. 전재수 의원은 빵점 주셨어요. 만점과 빵점. 두 분 다 너무했네요. 여기 계신 네 분은 과연 어떤 점수를, 어떤 성적표를 주실지 궁금한데 김성태 전 의원님. 예, 저는 90점으로 확실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90점. 100점만큼은 아니. 그러나 아무래도 이제 뭐 야당 입장에서는 그래도 뭐 후한 점수를 주지는 못할 건데 그 구실이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반도체법에 우리 기업들 좀 숨통을 틔워주는 그런 부분이 조금 미진하지 아쉬웠기 때문에 이제 10점 살짝 뺀다. 자, 김병민 최고위원님. 네, 저는 패스 앤 페일에서 패스. 성공한 패스. 정상회담이었다. 저는 사전에 외신 인터뷰에서 50점 까먹고 가서 반밖에 못 챙겼기 때문에 25점. 25점. 미국도 100점, 한국도 100점 이렇게 출발하면 좋은데 한국이 50점을 미국에다 갖다 바쳐서 후하게 줘도 50점이다. 이렇습니다. 야, 이쪽하고 지금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점수가 나오게 된 건지 네 분의 키워드를 좀 열어보면서 이렇게 점수를 주신 이유를 우리가 따져보기로 하죠. 저는 뭐 몽둥이가 약이라고 이렇게 키워드를 정하고 싶어요. 몽둥이가 야? 예. 제가 왜 몽둥이가 약이라 그러면 1976년 당시에 그때 여러분들 도끼 만행 사건 잘 아실 겁니다. 예, 그때 미군 장교 2명이 북한군에 의해서 이제 살해됐어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은 북한군 초소 4개를 초토화시켜버려요. 1시간 만에 김일성이 미군에게 사과했어요. 재발 방지 약속. 그 다음 날 박정희 대통령은 일본 삼사관학교에서 미친 계획에는 몽둥이가 약이다. 이게 거기서 한 진정한 얘기군요. 평화다. 이런 거죠. 이걸 이번에 네. 한미 정상이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비핵화 완전히 무산시켜 버리고 핵미사일에서 소형 탄두까지 개발해가지고 이 전략 무기를 이미 만들어 버린 북한을 이걸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한미 동맹이고 그 한미 동맹은 이번에 핵 협의 기구 신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아주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그러면은 이번에 만들어지는 그 핵 협의 그룹 NCG 예. 이게 이제 북한에게 몽둥이가 될 거다. 그런 이 말씀이세요? 몽둥이는 그냥 몽둥이가 아니에요. 예. 미국의 오하이오급 이렇게 잠수함이 예. 동해상을 이제 들랑 뭐 거의 상주 비슷하게 하면서 북한이 조그만 이상한 기미만 보인다 그러면은 날려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보통 몽둥이가 아니다. 강력한 몽둥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마 최고의 몽둥이. 저는 확장 억제력을 별도의 문서로 한미 간에 이렇게 확약한 거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봐요. 이게 새로운 형식인 건 맞는데 그 내용을 좀 뜯어보면 이게 기존의 이제 확장 억제 전략에서 크게 달라진 게 있는 거냐? 별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건으로서 이른바 확장 억제에 대한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선언문이 담기게 되는 건데 확장 억제라는 표현에 대해서 사실은 좀 익숙치 않은 거잖아요. 만약에 북한이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위협적인 핵 발사 혹은 위협을 가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우리 동맹국인 미국이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인지에 대한 그 실질적인 단계별의 안보를 다 보장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갖고 온 키워드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행동이라고 하는 행동 두 글자. 레디 액션. 행동이라는 단어를 갖고 왔는데 이 연설문을 통해서 나타났던 키워드 중에 하나가 행동하는 동맹입니다. 자유의 동맹, 행동하는 동맹.
지난날 문재인 정부에서 가져왔던 모습들을 보면 정상회담 갈 때마다 나왔던 게 종전선언이잖아요. 북한에 대한 위협이나 실질적인 내용들이 보장되지 않는 선에서 계속 말로만 평화를 외칩니다. 과연 북한이 어떤 짓을 했을 때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겠어라고 하는 신뢰들이 막 무너지기 시작할 그럼 때 이번에는 담보가 바로 그 워싱턴 선언,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문건이다. 확고한 동맹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핵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은 미국 대통령의 실질적인 권한이니까 핵 협의 그룹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이 모든 일에 참여할수록 한다. 문건으로 박아놓은 거잖아요. 근데 그 반면에 우리가 내준 건 굉장히 많습니다. 키워드는 뭘 갖고 오셨어요? 저는 이제 비싼 밥값이라고 얘기해요. 비싼 밥값? 대접 잘 받았죠. 예. 그리고 백악관 만찬 화려했죠. 바이든 대통령하고 우정도 가시하고 노래도 부르고 네. 그걸로 찬사도 받고 기립박수도 있었어요. 했는데 그 밥값이 너무 비쌌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핵 억제력을 강화하는 미국과 이렇게 공고한 안보 동맹을 우리가 맺었고 이걸 안보 동맹 차원이 아니라 앞으로 핵을 전개해내고 사전에 기획하고 연습하고 실행하는 모든 단계를 한국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이 같이 이제 논의해서 결정한다는 것, 이건 엄청난 진전이죠. 이게 이제 좀 아전인수고 그 경강부회인 게 김태호 안보실 차장이 이걸 브리핑하면서 사실상의 핵공유라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 국민들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처럼 느끼시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바로 미국 백악관 NSC에서 반박을 했어요. 직설적으로 말하겠다. 핵공유 아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실 핵공유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모르겠으나 아니다. 라고 선을 확실하게 그었어요. 그럼 또 왜 그렇게 바로 그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아전인수나 저런 경강부회가 나오기 때문에 성격을 분명히 한 거죠. 아, 그 그래서 내용을 그렇다? 이게 행간을 잘 읽어보면 북한에 대해서 뭔가를 강하게 경고하고 선을 넘지 말라고 하는 것보다 대한민국을 향해서 뭔가 경고를 하고 선을 넘지 말라 그러는 내용이 훨씬 더 비중 있게 담긴 게 아닌가 싶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NPT 체제 안에 머물러라. 그거 약속해라. 그걸 재확인한다. 보수 진영 내에서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되고 북한이 핵 도발이 빈번해지니까 나왔던 얘기가 자체 핵무장을 하든지 핵 공유를 하든지 나토식으로 아니면은 전략 자산을 상시 배치하자. 이 세 가지 요구를 했는데 세 가지 요구가 하나도 지금 관철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 넘지 마라고 경고한 것이다. 핵무장에 대한 가능성들을 차단시켰다. 그래서 못 얻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동안 민주당 혹은 진보 진영에서 주장했던 내용들은 사실상 핵무장하지 말라는 것 아닌가요? 이런 주장들을 하게 되면 뭔가 비난을 위한 비난을 쏟아내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 아닌가 아니죠.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죠. 조금만 들어보시죠. 핵무장을 하자는 게 아니고 대화고 평화를 위한 구체적인 보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은 하나도 안 담겨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지하철에 에스컬레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에스컬레이터를 거꾸로 타서 올라가면 아무리 열심히 달려가려고 해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무리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시켜서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려고 해도 그것보다 훨씬 더 빠른 단계로 확장 억제에 대한 능력을 미국과 대한민국이 동맹의 힘으로 누르게 되면 북한이 하고 있는 핵과 미사일의 위협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by North Korea against the United States or its allies or partisans, partners is unacceptable and will result in the end of whatever regime were to take such an action.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기존의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 협의체 구성원이 누구냐면 국방부 차관, 외교부 차관, 양국의 국방부 차관, 외교부 차관이 2+2로 모이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NCG의 운영 주체는 차관보입니다. 차관보다 격이 낮아졌어요. 그 NCG의 급이 오히려 전보다 낮아졌다라는 이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아, 그거는 정말 말이 안 말이 되는 안 돼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게 미국과 함께 핵 전략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또 연습훈련도 같이 협의해가지고 연습훈련을 하고 그렇게 해서 동맹의 확장 억제력을 강화하는 그런 내용을 구체화시킨 게 이 선언문이에요. 또 아울러서 며칠 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펜타곤 방문했잖아요. 그 다르파라 그러는 DARPA 이게 미 국방고동정책연구국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의 그 어설픈 핵 탄두 미사일로 가지고 전 세계 안보를 위협하고 특히 대한민국을 위협하더라도 이 첨단 무기 체제가 그걸 하루아침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NCG가 마치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의 불안함까지 다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구조냐 이렇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죠. 과거에 한미 간에 약속을 했던 것들을
하나 이름을 지어서 이런 협의체 속에서 우리가 상시적으로 해나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기자회견 할 때 질의응답이 전 진짜였다고 생각하는데 미국 기자가 아주 적나라하게 바이든 대통령한테 물어봤습니다. 동맹 기업을 너무 힘들게 하는 거 아니냐. 중국 견제한다는 이유로 국내 정치의 목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여전히 국내 정치형으로 답변해요. that Korea do well in the Pacific, very well, because they are one of our most valued partners. And so I think the combination of growing democracies and the democratic institutions as well as their economies. 그거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 산업 정책이다. 그리고 내가 들어선 이후에 대한민국에서 투자를 얼마나 많이 했냐. 그 좋은 일이다. 이러고 그냥 넘어가 버려요. 박 의원께서 뭐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뭐 후한 점수를 안 줄 것이라고는 뻔히 아는 거지만은 근데 해도 좀 참 너무하시고. 아, 너무해요. 이 한미 동맹이라는 것은 야당은 원래 너무하는 겁니다. 의원님 야당 시절 진짜 너무하셨어요. 난 그렇게 특권 가지고 여러분들 좀 힘들게 한 것밖에 없죠.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탈냉전 체제가 이제 붕괴되고 작년부터 신냉전 체제가 또 전 세계에서 이게 새로운 지금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북아 같은 경우도 북중러가 되는 거고 우리도 한미일 체제가 되지 않으면은 이 신냉전 체제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깊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안보는 미국과 굳건한 한미 동맹을 가지고 경제는 또 우리가 아직까지 대한민국의 이 경제는 중국 시장을 무시할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또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경제팀이 또 정부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또 우리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우리 기업을 보호하고 또 우리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가져갈 겁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제 신냉전 시대로 접어들고 있고 미국 중심의 글로벌 일강 체제를 계속 유지하고 싶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왜 대한민국이 행동대장으로 나서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중국 굉장히 중요하고 러시아도 굉장히 중요해요. 역대 대통령들 평가는 뭐 다를 수 있겠지만 똑같은 말씀들 하시는 것이 대한민국은 외교가 생명이다라고 해요. 그런데 왜 미국 중심의 행동대장을 우리가 하려고 하느냐. 제가 우리 국민들 설득할 수 있습니다라는 투였잖아요. 도청하려면 하세요. 이러니까 국민들이 답답하다. 자, 여기까지. 저희가 앞에서 두 의원의 토론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한미 정상회담을 놓고는 패스와 페일 너무나 시각이 극명하게 갈려서 역사가 증명할 겁니다. 그냥 통해서